는 오로지 한국의 긍정적인 면만을 다룹니다. 이런 부분이 거북하거나 불쾌하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이근 베이라는 인물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특수부대가 큰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해군 특수전 전단 UDT가 한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예전 3호 주할 2호 납치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UDT가 707특임대만큼이나 강한가 라면서 차라리 이런 특수작전에는 707특임대를 파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제3야전군 사령관 및 제33대 합참의장 등을 거치면서 707의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UDT가 과연 그들만큼 할 수 있을까를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UDT도 707특임대도 만나면 후벅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부대가 있습니다. 모든 특수부대들의 전신이 따로 있죠.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을 방문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왕세제 모하메드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 특전사를 본 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날렵함과 다소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위험한 작전들을 거침없이 성공해내는 그들을 보면서 왕세제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껏 본 특수부대 중 세계 최고라면서 이들을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즉 이들을 아랍에미레이트로 보내서 자국 특수부대 훈련을 맡기고 싶다는 뜻이었고 이 거래는 즉각 성사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부총사령관까지 겸하고 있는 왕세제였기 때문에 우리 특전사의 능력을 세상 관심 있게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년 후 2011년부터 한국은 특전사 및 UDT 요원들을 아랍에미레이트로 파견했고 이들이 바로 아크부대입니다. 세계의 커플을 탄생시켰던 태음의 후예에 등장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보호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연방군의 특수교육을 맡아 벌써 몇 차례의 파병이 이루어져 한치의 어긋남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세제는 몇몇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눈에는 한국이 최고의 친구이면서 한국 특전사가 최고라고 당당히 밝히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지 벌써 73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10월 1일이 되면 한국은 국군 창설을 축하하는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2020년 기념식은 특이하게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개최됐습니다. 최적 내로만 구성되는 특수부대의 강력함은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구상이었죠.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 전쟁은 1953년 끝났지만 이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수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 직후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끝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홍남만과 북한이 실제로 맞붙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특수전에 투입할 특수부대를 창설했습니다. 한국에는 총 6개의 특수전 부대가 있는데요. 육군 특수전사령부, 해군 특수전전대 및 해난구조대, 공군의 탐색구조 비행전대 및 공정통제중대 그리고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정규전이 아닌 비정규전에 투입되어 단시간 내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대체 불가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규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해낼 수 없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는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부총사령관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육군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부대 구호로 유명합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으로 보듯이 특전사 역시 광복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이 미국 첩보부대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준비한 것이 특수부대의 시작인데요. 38명에서 시작된 이들은 6월 25일 당시 북파 공작부대로 활약했던 킬러부대로 이어졌고 1958년 4월 제1전투단이 창설되면서 지금의 특전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특전사는 전쟁 발발 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게릴라전과 수색, 정찰 및 조인 제거 및 납치, 인질 구출, 주요 시설 폭파 등 적군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비정규전을 수행합니다. 베트남에 파병된 맹호부대와 백마부대에 배속되어 베트콩 교란 및 기습작전 등의 특수작전을 수행했죠.
특히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무장공비 침투 시 대간첩 작전을 주도하는데요. 지난 1996년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왔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에는 직접 작전에 투입 또한 무장공비를 체포하는 수훈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특전사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악역을 맡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전사 예하 일부 여단이 12월 12일 군사 반란에 가담하고 5월 18일 민주화운동의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특전사 중 707특 임대는 그 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특수부대 중 특수부대로 불릴 만큼 대단한 작전 수행 능력을 자랑하죠. 평시에는 대테러 작전이 주요 임무이지만 전시에는 비밀 작전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707특임대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2급 비밀로 취급되며 이들의 신상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맡는 임무와 조직, 규모, 훈련 내용 등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죠. 그런데 이 707특임대는 돌연변 이처럼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707특임대 임무를 수행했던 전설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지난 1977년 10월 13일 지중해 휴양지마 조르카를 출발해 서독으로 향하던 루프트한저 여객기는 남프랑스 상공을 날던 중 4명의 테러범에 의해 공중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PLF 소속으로 알려졌는데 이 여객기를 납치해 82명의 승객을 포함 총 91명을 인질로 잡고 150억의 석방금 그리고 독일 감옥에 갇힌 동료 11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려 5일 동안이나 로마, 키프로스, 바레이, 두바이 등을 강요하며 안전한 지역을 찾아 헤매던 이들은 소말리아의 모가디수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때 독일은 국경경비대 소속 특공대 GSG9을 투입했는데 우선 소말리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GSG9은 구축 작전을 시작합니다. 영국 SAS 특공대가 전해준 성광탄을 기내로 발사해 테러범들의 우왕 좌왕하는 사이 기내를 급습해 5분 만에 작전을 종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 독일은 테러범과의 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더욱 공고히 했죠. 그런데 이들의 활약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테러 작전에 투입될 요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대테러 부대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차지철이 특전사 예하 각 여단에서 무술과 사격에 능한 용원을 선발해 606특 공부대를 만들죠. 그렇게 707특임대의 전신 606특 공부대가 창설됐습니다. 그들은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특전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는데요. 테러에 대비한 부대인 만큼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606특 공부대 창설에 깊숙이 관여했던 차지철은 몇 명이 죽어도 상관없으니 강하게 훈련시키라는 특명을 내렸고 특공부대원은 8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10km를 30분대에 주파하고 각종 확인은 어떤 자세에서도 90% 명중시키는 등 살아있는 인간병기로 태어났습니다. 무술, 사격, 낙하, 항공기 침투 훈련 등 신체 능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훈련이었던 만큼 매번 훈련마다 골절한 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들은 사회에서 태권도, 탁기도 등의 무술을 받았지만 더 확실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차지철은 장기화 제5군수특전여단장으로 하여금 기존 무예의 장점을 통합시켜 실전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종합 무술을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에 정기호 여단장은 전국에 내로라는 지하의 무술 고수들을 초빙해 특공무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태권도와 유도를 기반으로 하되 장호 합기도를 비롯한 다양한 무술이 합쳐지면서 공격을 위주로 하는 특공무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27특공이 이어받아 5특전여단에는 살상보다는 특수전에 맞게 보완하여 전수하고 여단에는 시범품이 만들어져 육군에까지 전파됩니다. 특공무술은 특이하게 참시자라 할 만한 인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공무술이 전파되면서 각자 서로를 참시자라 부르면서 현재도 대한특공무술, 한국특공무술, 세계특공무술, 국제특공무술 등등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와 차지철이 10월 26일 사태로 사망하고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이 606특공부대에게 자신의 개인 경호를 맡기면서 역할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27부대로 개칭해 대통령 개인 경호를 맡기고 1982년에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했는데요. 그러나 이 특임대의 창설도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2월 12일 군사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전두환과 하나회가 결집해 신군부를 창설하려 하자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합니다. 이에 전두환은 그를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제3공수특전여단장 최세찬을 투입시켜 그를 제압하죠. 여단장이 사령관을 제압하는 하극사구 발생했음에도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켜줄 병력이 없다는 사실은 후임 박희도 사령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는 707 특임대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707 특임대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탑급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로 알려진 미국의 델타포스에게 전술 사격을 교육했던 마이크 페논이라는 전 교관은 그가 함께 훈련했던 전 세계 특수부대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껏 경험한 홍콩, 영국, 호주, 폴란드, 덴마크, 러시아 및 이스라엘 등등의 모든 특수부대 중에서 한국의 707 특임대는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707 특임대는 매년 외국의 특수부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의 델타포스와 독일의 국경경비대 특수부대는 자국요원을 파견해 배워간다고 하죠. 이 707 특임대는 과연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능력을 보여주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은 오로지 한국의 긍정적인 면만을 다룹니다.